네. 자, HLB 제약과 생명과학은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. 어, HLB에 대한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. 지금 제약은 좀 차이가 있지만 생명과학은 HLB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종목을 좀 더 볼게요. 지금 문의를 주신 한국파마라는 종목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같이 이 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약을 보겠습니다. HLB 제약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수급은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치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.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러면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왜 중요하고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개별적으로 알으셔야,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. 저는 이 자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의 의미를 알고요. 그 다음에 조금 각자 나는 이 자리가 중요해 보인다. 나는 뭐 11,000원이 중요해 보인다.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? 각자 보시는 그 라인에 어떠한 이 자리가 내려오고 이 자리가 지지하면 왜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어지겠죠. 그러면 일단 하락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자리를 지켜준다. 자, 120선을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.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안착만 하면 이 종목은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여기를 안착을 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이후에 밀리는데 이 자리를 또 내려옵니다.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한번 큰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기 상승에 대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 단기적인 하락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번 좋은, 근데 여기서도 제가 확실성 있게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수급이 붙지 못하면 당연히 상승하기가 좀 그렇죠. 근데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그냥 드려보면 여기에서 밀리지 않고 지킨다라는 것은 좋은 모습이고 여기에서 상승을 하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성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이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, 그러니까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.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를 올라오기만 하면 저는 좀 좋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보여집니다.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이 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밀리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HLB 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LB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상의 모습을 보면, 자, 인제부터 좀 중요합니다. LB도 마찬가지지만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저항이 생기는,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물량을 일단 개인들한테 이렇게 넘겨준.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자리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. 자, 급등을 말씀드리면 그냥 너무 기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, 자,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. 이런 자리. 이런 자리에서 간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상승, 말도 안 되는 이런 위치에서 가는 게 아니라
한번 눌렸다가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급등이라는 게 이런 급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단기적인 상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눌렸다라기보다 조정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자리를 잡는 구간, 다시 올려놓고 자리를 잡는 구간입니다.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자리는 한번 이런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지금 이러한 하락도 견디셨고 그다음에 뭐 이런 하락도 크게 하락을 안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왜 그러냐면 워낙 장기 투자에 엄청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30% 이상에 대한 하락도 그냥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심리적인 것 그리고 또 매매 전략에 있어서 여기는 좀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어,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지금 기준에서 이탈은 됐지만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이런 데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심의 그 상승 그 위치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간다라는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좀 기다리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. 네,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. 자, 한국파마 볼게요. 자, 한국파마는 수급을 간단하게 보면 뭐 그렇게 엄청난 물량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여기에 는 작업이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.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런 상승이 나올 것이다.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이제 모르니까요.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.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반등은 한번 나와야 되겠죠. 반등은 한번 나옵니다.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느냐, 여기서 나오느냐, 그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신다.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의 상승을 생각하고 매매하실 필요는 있어요.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의 기술적 반등 아니면 뭐 쌍봉 우리가 얘기하는 쌍봉을 만들 수 있는 또 쌍봉도 이런 쌍봉이 아니라 뭐 짧은 이런 봉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필히 하셔야 될 건 이 종목에 있어서 매매하시는 것은 분할입니다. 분할 매수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런 후회를 하실 수 있어요. 분할 매수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조금 1차 매수하고 나서 급등을 하더라. 이런 걸 억울해 하신다라고 하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반대로 엄청나게 한번 매수했는데 계속 빠진다. 이거는 또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파동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가 너무 많아요. 밑에가.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.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.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. 어느 한 자리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. 지금 이렇게 상승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꼴이 여기 캔들이에요. 자, 한번 보면 자, 지금 이 꼴이거든요. 중간입니다. 자, 이 꼴이 중간. 이거는 몸통으로 볼게요. 이런 자리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.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단 이탈 이후에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만 올라오면 한번 나올 수 있다. 상승이.
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48,000원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밑에도 봐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기술적 반등과 그 다음에 지지를 해주는 자리가 상승할 때 이 캔들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캔들의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캔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예요. 이런 종목이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면 엑시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상승이 나오죠. 여기에서 제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. 뭐 이 모양이 나와서 여기를 설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자리는 이거 캔들에 대한 부분, 여기는 이 캔들에 대한 부분, 그렇죠?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런 흐름과 똑같이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에 이런 캔들에 대한 꼬리 몸통을 따져보면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것을 기대하셔서 매매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. 짧은 하나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?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온다, 수익을 보겠다. 더 위험합니다. 신규 진입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위험해요. 왜? 이미 비중이 실려 있는 상태, 그리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하시면 본전이 아니라 본전 오는 것을 기대를 하실 수 있지만 그 본전을 생각하시다 어떻게 점점점 빠지면 엄청난 손실, 그리고 손절을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이상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물타기에 대한 계획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. 하신다라고 하면 전략이 필요한데 추가 매수에 대한 물량을 못 올라가면 손절을 하는 그러한 전략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